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웅진 싱크빅 영업기획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웅진 싱크빅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은 출판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음원파워가 대단한 회사라고 하던데요. 예, 그 웅진 싱크빅은 본사 직원을 포함해서 지역 영업관리자 등을 합친 전체 직원 수가 2,476명입니다. 이 중 여성 수가 1,964명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예, 이는 그 웅진 싱크빅이 방문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초창기부터 여성 인력을 우대하는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예, 어린이 책의 구매 결정권자들은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라는 점을 착안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지원자도 여성분이신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여성 직원들을 우대하는 기업을 보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도 여성 지원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취업을 했을 때 좀 경력 단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인 기업보다 여성을 배려하고 우대하는 기업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웅진 싱크빅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웅진 싱크빅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 인적성 검사, 특별 전형, 전문성 역량 면접, 그다음에 인성 역량 면접, 그다음에 신체 검사 순이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 체크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에서 인재상은 학습하는 전문인을 기본으로 혁신하는 창의인, 성취하는 열정인, 협력하는 조직인을 지향합니다. 역량 면접?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보통 면접하면 뭐 인성 면접, 이렇게 역량 면접으로 대표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역량 면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자의 어떤 인성적 측면보다도 어떤 개량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직무 성과에 연관된 역량을 기반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면접이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질문으로 본다면 뭐 전공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 역량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리더십, 그다음에 뭐 팀워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의 어떤 과거 경험 내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발휘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역량 면접은 구조화 면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구조화된 단계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면접관에게 일관성 없다라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 및 해당 직무를 지원한 동기를 작성해 주시고 향후 개인의 비전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팀을 이루어 구성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 또는 목표 달성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바꿨거나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당히 구체적인 자소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 멘토님께서는 자소서 작성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 1번 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인데요. 예, 그동안 그 준비한 직무 수행 역량을 근거로 직무 지원 동기를 밝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직무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직무 비전을 달성한 곳이 왜 웅진 싱크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 비전이 웅진 싱크빅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연결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후 지금 보유한 역량과 지향하는 목표를 3번 항목 혁신적으로 무엇을 바꿨거나 변화시킨 경험하고 연결하여 기업이 지향하는 남다른 생각, 웅진 싱크빅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지원자임을 어필하는 구조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항목은요,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는 모습, 팀원들 간의 의견차가 있을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 또 힘든 상황에서 팀원들을 독려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조력자의 모습 등을 그런 협약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4번 항목 보시면 그 약점과 그 강점인데요. 그 지원하는 직무에서의 역량을 예측해 보고자 보고 그다음에 직무와 연결된 실무 역량이나 잘 드러나는 경험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발현하여 좋은 성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하여서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에듀테크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다. 네, 소제목을 봐서 웅진 싱크빅의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 작성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실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언급함으로써 회사의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근데 이제 지원자가 어떤 역량이 이 산업에서 드러나게 될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강 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유실 학생의 멘트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에듀테크 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차라리 그 에듀테크 성장의 어떠한 부분을 기여,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회사의 어떤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인 모습을 담아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 항목을 작성했을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에듀테크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다. 4살 난 조카를 돌보며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되는 에듀테크에 큰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창의성으로 차별화를 두어 사업을 확장해가는 웅진 싱크빅의 교육문화 산업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조카를 돌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바일 폰과 IPTV,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학습을 자연스레 놀이로 받아들이는 조카를 보며 에듀테크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웅진 싱크빅은 교육업계 내에서 창의성의 차별화를 두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웅진 북클럽 도서가 2016년에 학습이 출시되면서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 북클럽 AI 학습 코칭이 고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 시장에 있어서 웅진 싱크빅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에서 영업 관리자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래의 교육 사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웅진 싱크빅의 우수한 콘텐츠를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TMI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웅진 싱크빅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점을 좀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동기에서 그동안 준비한 직무 수행 역량을 근거로 직무 지원 동기를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네. 회사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가 그 에듀테크 등 한참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회사 이야기이고 본인이 영업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한참 회사 이야기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입사 후보에 보면 다양한 업무, 다양한 분야 등에서 이런 다양한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단어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마케팅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구체화시키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설득력이 부족해요. 자신이 소질이 있다거나 어떻게 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우수한 컨텐츠를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은 이유만 나와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 보니까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도 뭐 빅데이터도 하고 싶고요. 저도 인공지능도 하고 싶고요. 저도 블록체인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는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소질이나 역량으로 말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그건 개인의 비전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예, 저는 불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친구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산업에 대한 관심객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관심객이, 그다음에 직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나름 이제 회사에서 요구한 그런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하긴 했는데 동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계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관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명확한 동기라고 볼 정도의 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인의 어떤 개인적 비전이 이 회사의 비전과 일치된다. 그런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썼다고 한다면 뭐 마케팅 분야에 대한 개발을 바탕으로 웅진시크빅이 추구하는 어떤 사업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한번 기여해 보는 것도 개인적 비전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본인의 뜻과 회사의 뜻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불합격입니다. 예, 그 이유는 그 지원 동기 부분에 자신의 영어 관리자로서의 뭐 역량 부분에 대한 말도 별로 없고 회사 이야기로만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뭐 개인 비전 부분에서도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는 별로도 없고 하고 싶은 분야도 별로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협업의 팀워크를 일깨우다. 뭔가 언어의 장벽을 넘었다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과의 뭐 팀워크 이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서술했을 것 같은데 이번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소제목입니다. 예, 뭐 뻔한 소제목인데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예상되어 본문을 읽기 싫어지게 하는 소제목입니다. 예. 협업이나 팀워크가 그 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전 앞이라는 거하고 같거든요. 아. 예, 역전 그다음에 또 앞하고 예, 그런 거 같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예, 의미군요. 중복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중복시켜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협업의 팀워크를 일깨우다. 중국인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중국인 친구들 2명과 함께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장과 저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언어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많이 만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정해진 일정에 맞게 자료 수집을 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중국 친구들이 주제에 벗어난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되새겼습니다. 더디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점검한 후 이들이 직접 스스로 다시 해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직접 중국 친구들이 발표의 일정 부분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와 피드백을 받고 수십 번의 연습 끝에 발표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교수님의 호평과 저는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나라와 언어는 다르지만 다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로 같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팀 내 조력자로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협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중국인 학생들과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경험이 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단순하게 언어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한테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이제 이 피드백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적인 내용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요거 하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점검했다. 그다음에 격려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소소한 활동이에요, 사실 이 네. 활동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보통 팀워크 간의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공유,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과정,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소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뭐 탈락할 만한 자소서는 아니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양보 많이 해가지고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뭐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몇 가지 소소한 행동들이 나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뭐 좋은 결과를 이제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좀 더 우리 지원자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적극적인 우리 지원자만의 노하우가 좀 드러나긴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긴 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제시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멘토님은요? 예, 저희가 뭐 강멘토님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아까 소제목 부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근데 내용을 담백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데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해서 잘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무와 관련된 강점과 약점을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기획관리 직무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 조율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강점은 의견 조율의 소통 방식입니다. 팀 내 갈등 상황 발생 시 팀장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 최선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양 민권운동에 대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료조사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차를 정해놓고 하나씩 목차를 맡아 조사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먼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그것을 분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팀 내 분위기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몇 명의 학우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전자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팀원들과 서로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조사의 전반부를 맡은 학우가 후반부를 맡은 학우를 도와주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점을 내렸고 이후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약점은 발표 울렁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떨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극복하고 싶었기에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PT 스터디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러 토론 수업과 발표 수업 중심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수업을 수강하며 논리적 근거를 통해 저만의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관심을 두고 노력한 결과 발표 울렁증은 극복될 수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웅진싱크빅의 영업기획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목표성과 보고서 발표 및 영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발표 울렁증을 극복했다는 지원자.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멘토님의 평가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많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갑자기 좀 그 아쉬움이 좀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강점 부분에서는 아까 2번 항목이었나요? 협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미 의견 조율에 대한 부분은 이 강조를 한 상태예요. 네. 게다가 여기서 또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을 뛰어넘는 우리 지원자만의 어떤 노하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도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쓴 글인데 방법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었고 팀원들한테 서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됐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이건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글자 수를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앞부분에서 보여줬던 것 외에 또 추가로 뭘 보여줬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발표 울렁증과 관련된 건데
일단 영업기획관리 직무로 지원함에 있어서 발표 울렁증이라는 게 물론 필요해요. 다양한 부서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극복하는 노력도 나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잘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우리 지원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완전히 이제 이거는 이제 다 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약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자기소개서의 정확한 항목을 좀 보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거든요. 그건 이제 ING 형태로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게 문제였고 나는 이걸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다. 그럼 약점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의미, 즉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한 포커스를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글을 좀 썼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 너무나 이제 급박하게 단점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포인트를 좀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이제 평가, 합격, 불합격 이거 해주신다면? 예, 저는 아쉽지만 뭐 불합격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약점에서 보완을 한 노력은 굉장히 잘 쓴 건 맞지만 네. 이것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나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입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걸 보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 멘토님? 저 따라쟁이가 된 것 같은데. 예. 계속 같이 가시네요. 예, 오늘 뭔가 계속 같이 갑니다. 저도 불합격인데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이유는 나름대로 그 영업기획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자기 장점으로 구조해서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점도 그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만 왜 소제목이 없어요? 예, 다른 다 있는데 그 소제목이 없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업기획 관리 업무 자체가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가맹점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직무거든요. 저렇게 한쪽이 반대한다고 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영업맨이나 뭐 가맹점 사장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경영층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이 지원자의 자소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예, 그 나름대로 잘 쓰려고 노력하셨고요. 지원 동기 부분은 회사 이야기만 너무 쓰다가 자신의 직무 역량 이야기를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비전 부분은 명확하지 않았고요. 회사를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장단점 부분도 영업 기획관리 업무를 좀 더 이해했으면 잘 썼을 텐데 그러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세부적인 좀 해당 직무를 좀 더 이해했다면 아주 좀 가슴에 채용 담당자한테 와닿는 자소서가 됐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소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웅진 싱크빅 영업기획관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1번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관련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본인이 회사를 알게 된 계기 후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나 직무를 잘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써준다. 둘째, 어떠한 역량이 있으므로 회사가 나를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에 써준다. 셋째, 개인의 비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써준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과연 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나의 미래를 만드는 웅진 싱크빅.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평범한 20대 취준생으로서 대단한 비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비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제가 먼저 길을 닦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이 비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회사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그리고 교육의 기반인 독서에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렸을 적 책을 읽었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진 학부모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웅진 북클럽 등 웅진 싱크빅의 현재 사업 영역이 과연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 읽었던 단 한 권의 책이 주었던 재미는 어른이 되어 독서를 지속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10년 후에도 떠올리게 되는 책, 그런 기억을 만드는 회사는 10년 후에도 끊임없이 발전한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선택한 전공과 쌓아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 준비와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경험하면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지식도 얻었지만 반복되는 일에도 무난히 잘 적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재무회계 직무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나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웅진 싱크빅의 기업 가치를 높여 제 소소한 비전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네, 제게는 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좀 다가왔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잘 작성을 했는지 우리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김유실 학생의 이러한 수필적인 표현은 참 마음에 듭니다. 예. 크게 욕심은 없지만 무언가 툭툭 던지는 듯한 표현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제목에서도 얕은 지식이 아니라 내공이 돋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 보면요. 실질적으로 웅진 북클럽 등 웅진 싱크빅이 현재 사업 영역에 과연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해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비전 부분은 맨 앞에서 밝혀주셨는데 이게 뭔가 내려놓은 듯한 표현이에요. 예. 이 사회의 학생들을 위해 공헌하겠다 그런 표현인데요. 예, 그런 표현인데 이런 내용에다가 본인이 회사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좀 밝혀주셨으면은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또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바로 읽어볼게요. 무조건 많이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 몇 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60곳을 지원하는 분도 계셔서 여기저기 다 지원해야 취업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했네요. 와, 60곳이라면 다 그냥 넣고 보는 거죠. 네.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 학생들 중에는 100몇십 군데 지원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60곳이라는 곳이 그렇게 막 와닿는 숫자는 아니고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 지원자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또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이 지원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어떠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과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떠한 깊이가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한 4-5개 정도 두는 건 맞고요. 다만 그렇게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공채 시즌에 그 기업만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가장 가고 싶은 4-5곳 위주로 이제 정하셔서 다 직무는 가급적이면 통일하시되 직무도 좀 유관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2-3개 정도 잡으시고 지원하시는 건 좋고요. 나중에 이제 공채 시즌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떠한 그런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지금은 이제 작금의 이런 취업 고용 현황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은 웅진 싱크빅 영업기획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